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이제 외로움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간도 동물이고 인간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되게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게 맞는데, 이런 과한 경쟁화된 사회에서 특히나 한국같이 인구 밀도도 높고 이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야자를 막 꽤 열 몇 시간씩 있고, 사회 나와서도 회사에 10시간 열 몇 시간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닭장 같은 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서로 이제 트러블이 없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또 이상한 사람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제 친구들 중 몇몇이 정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와 내 내면에서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내용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맨날 이렇게 뭐 다 아는 듯이 얘기를 해주냐 한다면, 제가 뭔가 특별한 걸 이룬 사람도 아니고 큰 성공이나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전에 많은 방황과 어려움을 겪었었기에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자기 개발을 하면서 많이 성취한 것들이나 배운 것들, 또 달성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저한테 조언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도 90kg가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해서 육상대회 같은 데서 수상도 했었고요. 또 축구부 주장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아무도 건드는 사람이 없었고, 보통 남자들은 학창 시절에 그런 자존심 싸움이나 그런 서열 싸움이나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 어느 시점까지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거나 건들거나 하지 않았고, 물론 그런 건 되게 많았습니다. 어느 학교 짱이 붙자더라. 그런 건 많았는데, 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또 떠나서, 또 저는 공부도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을 했었고, 너무 제 자랑 같긴 한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뒤에 우울한 과거도 나오니까. 그래서 또 제가 나름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고, 선생님들도 저를 좋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무섭고 크기도 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탄탄대로일 것만 같지만, 또 고등학교 때는 혼자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텃세가 심한 약간 시골 지역 같은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거의 은따 왕따 수준의 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울증도 많이 겹치게 돼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또 되게 찌질하게 찐따같이 살았습니다. 많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았고요. 고 재수를 하면서 살도 찌고 뚱뚱해지고, 또 그렇게 뚱뚱해진 몸으로 대학교를 갔더니, 대학교에서도 처음엔 잘 지내다가 또 좀 정치질도 당하고 그러다가 보니 또 아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싸를 보냈다가, 나중엔 또 사회에 나와서는 또 인턴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 또 항상 리더로서 인싸 같은 모습으로 또 살았었고요. 또 사업을 한다고 소위 말하는 이제 노가다판이라 그러죠. 그런 공사 현장, 공장 이런 데서 관련한 그런 관계자들이나 일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도 기싸움하고 싸우고, 그런 거친 환경에서도 또 인간관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저는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극단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있었다가 완전 히키코모리로 친구 한 명 없이 지내기도 하고, 사람을 좋아했다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노가다판에서 거친 사람들이랑 뒹굴어 보기도 하고, 되게 좀 수재인 친구들, 영재들, 그런 친구들이랑 또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 스펙트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대처 방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만의 경계선을 만들고 그걸 누군가가 넘어왔을 때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바운더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지내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말 잘 듣고 착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실상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만해 보이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강함, 단호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조던 피터슨이 했던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유능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약한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위협하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다 조던 피터슨은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걸 꼭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되 칼집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폭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을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면 약함을 도덕적 미덕으로 착각하게 된다. 나는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선해. 아니다. 절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이 무해한 사람이라면 약한 거다. 약한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강함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본인이 착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착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도덕적이든 선이든 그런 게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까 말했듯 착한 게 좋은 거다,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도 좀 참아라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막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힘이 있어야 사실 무시받지 않고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무섭고 험상궂게 생기고 진짜 양아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친절하게 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착하다 그럽니다. 착하다 그러고 너 성격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봐도 만만하고 소심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는 애가 조금 착하고 배려해준다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함을 느끼거나 너 착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걸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걸 알아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지 약자의 배려 이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육받고 배우기로는 다들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친절할 것 같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한다고 공사판을 다니고 또 작업 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녔을 때도 조금만 자기보다 만만해 보인다? 좀 나이 어려 보인다? 바로 무시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센 척하고 기싸움하고 그런 거 자체가 정말 좀 유치하고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했으나 이게 사람을 진짜 살면서 현실을 마주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것도 중요하고 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는 어떨 땐 센 척도 해야 되고 뒤에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분야의 전문성이 되었던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힘이 있던 여러분이 돈이 있던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힘을 길러야 하겠지만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근데 뭐가 있든 없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만만하지 않고 또 무시받지 않는 사람은 무시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선을 넘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내 의견을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 나쁜 게 살살 사람을 건드려 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말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이고 착해도 여러분을 챙겨주는 좋은 사람도 간혹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살 건드려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이 사람이 선을 넘어도 어디까지 가만히 있는지 그걸 조금씩 넘어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여러분이 맞서 싸우는지 대응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물러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점점 여러분을 이렇게 잠식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이 정해놓은 선을 넘었을 땐 여러분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절대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웃어 넘기고 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동조해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쾌하다면 바로 정색하고 확고하게 말을 하십시오. 정색을 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웃으면서라도 그 사람한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를 선을 넘었다는 거를 은근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최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만약에 내가 막 했는데도 받아주잖아요.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러날수록 점점 더 여러분을 괴롭히고
더 과한 요구를 하고 더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번 안 해주면 되게 짜증내고 여러분이 맨날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를 해주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만한 거랑 착한 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절대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표현하시고 여러분이 기분 나빴다면 어떻게든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시오. 그냥 내가 좀 불편한데 좀 참지, 내가 지금 또 이렇게 싸우면 분위기도 흐려지고, 절대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중에 점점 더 불편하고 더 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웃어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그 초장에 그렇게 잘 대처를 한다면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이건 선 넘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을 생각보다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능으로 그 상황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거지 만만하지 않게 정확하게 의사표현하고 이런 사람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그 인간관계 사이에서 어떤 넘어서는 안 될 그런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경계를 마음대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경계를 만드시고 그 경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방식이 됐던, 이 화법이 됐던, 눈을 바라보는 스킬이 됐던, 혹은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돈, 지위 이런 것이든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장기적으로 보고 기르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인간관계 어렵고 눈 보는 게 어렵다면 거울 보고라도 연습하십시오. 이 인간관계라는 건 저는 이것도 다른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누구나 타고나는 건 다르지만 점진적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미루고 피하고 뭐 내가 참고 넘어가자 하고 그냥 다 넘어가면 평생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하나 내 의사를 표현하고 불편함을 표현하고 이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부드러운 대화 스킬이라든지 뭐 유머러스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시고 연습하셔서 많은 경험과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이 선을 넘어와서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내가 이미 초장에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냥 먹혔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어떡합니까?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피할 수 있으면 그냥 피하세요. 그냥 도망가십시오. 왜 굳이 이미 지금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는 관계를 굳이 풀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런 거를 부끄럽다, 내가 스스로 굴욕적이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나도 이럴 때도 있구나. 그래, 나도 이럴 수 있지. 절대 피하고 도망간다고 전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강해 보이는 사람, 그 어떤 강한 사람도 다 어느 시점에는 굴욕감을 느끼고 창피함을 겪고 쪽팔림도 겪고 바보같이 기분 나쁘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그냥 당해서 갚아주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거 되돌려 놓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그 사람을 안 볼 수 있다면 굳이 그걸 풀어내고 복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나름 사회생활도 잘 하고 또 나름 자존심도 있고 남자라면 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런 굴욕적이고 기분 나쁜 일들을 당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는 게 정말 스스로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고 자괴감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구나.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고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디 가서는 또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김동현 씨, UFC 선수, 그분이 제가 또 참 UFC를 좋아하는데 전지훈련을 갔는데 이제 러시아 다게스탄 쪽 애들이 김동현 씨를 무시하고 굴욕적인, 좀 뭐랄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막 2대1로 덤벼서 이렇게 막 예의 없게 행동하고 김동현 씨를 이렇게 기절시키려고. 근데 또 김동현 씨는 이게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걸 유하게 받아주고 웃으려 넘기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을 모르고 계속 덤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 나쁘고 굴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김동현 씨가 정성기 시절이었으면 뭐 다 두드려 팼겠죠.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김동현 씨가 아무래도 이런 방송도 하고 촬영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던데, 그래서 굉장히 좀 분해하시더라고요. 뭐 방송에 안 나왔지만 속으로는 사실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방송하면서도 사실 많이 되게 당하는 캐릭터잖아요. 뭐 그냥 만만한 캐릭터고 바보 캐릭터지, 사실 그분이 머리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기가 있는 분이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것처럼
뭐 그 어떤 강자도 어느 면에서는 그냥 지고 들어갈 때도 있고 굴욕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100이면 100 다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수치를 당했다고 해서 그걸 절대 자존감을 깎아먹고 굴욕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아, 나도 그냥 미끄러질 때도 있구나. 아,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당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에너지를 안 주는 게 낫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은. 이 나무도 뻣뻣한 나무는 금방 쉽게 부러지는 반면 이렇게 유연한 나무는 이제 활처럼 구부러져서 잘 구부러져서 다양하게 활에도 쓰이고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뻣뻣한 나무처럼 아무데나 가서 다 뻗티기만 하면 저는 쉽게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는 나무처럼 대나무처럼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지 그게 또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더 좀 유용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지금 꼬여버린 관계, 이 엎질러진 물을 행주로 닦아가지고 주워 담아서 컵에 이렇게 다시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새 컵에 새로운 물 받아서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가 피할 수가 없다, 진짜 이거 나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계속 다녀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근데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이 나한테 권리를 침해하고 선을 넘는다, 나 괴롭은데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이제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전력을 다해서 대응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를 모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걸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절대 내가 만만하지 않게 물러서지 않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아, 뭐 그래도 참아야지. 여러분은 그 일이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갈 수 있는 척 그렇게 말하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끔찍하고 힘든데 너무 일상을 힘들고 그 생활을 지속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참아가면서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다 버려가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아니면 그 상황을 유지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제가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친다면 여러분도 잃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진짜 한번 각오하고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지금까지는 만만하게 넘어왔지만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갚아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로 하는 거는 최소 얘를 건들면 귀찮은 일이구나, 만만하지 않네, 얘 괜히 건드렸더니 피곤하네, 그런 인상이라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외국의 왕따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괴롭힘 문제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날 때리려고 하면 계속 주의를 끌게 만들어서 이목을 끌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쌤 얘가 나를 괴롭혀요, 친구들 있는데서도 왜 날 괴롭혀, 그래서 얘가 계속 나를 괴롭힌다, 뭐 이런 주의를 받도록, 인식을 받도록 만들어주면 그 괴롭힘의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당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얘를 괴롭힐 때마다 피곤하고 귀찮은 일, 자꾸 나한테 이목이 끌리고 쌤들도 나한테 뭐라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고, 우리 남자들은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비가 붙었는데 남자들이 주먹 다짐하면 서로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막 전력을 다해서 싸워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네 이거 느끼면서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친해지지 않습니까? UFC 선수들도 죽어라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막 서로 막 미친듯이 치고받던 선수들이, 서로 막 버겁게 경기한 선수들이 끌어안고 막 화해합니다. 결국은 너도 내 급 정도 되는구나, 쉽진 않구나, 이걸 보여야지 친구가 되고 리스펙을 해주죠. 특히나 남자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스포츠 할 때도 얘가 실력은 없을지라도 계속 귀찮게 하고 따라붙고 막 열심히 막 미친듯이 따라붙고 또 막 더티하게 플레이를 한다든지, 경기를 할 때 막 수비수들이 막 거칠게 다룬다든지 그러면 글로 가기 싫어지거든요. 내가 얘보다 잘하고 얘 제낄 수 있어도 근데 걔한테 한번 가면 발 한번 더 걷어차이는 거 알고 좀 피곤해지는 거 알면은, 따라붙어서 피곤해지는 거 알면 글로 가기 싫어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그거를 벗어날 수도 없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갉아먹히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부터는 내적으로 관련된 내부적인 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다음으로는 스스로 기준을 확립하고 노라하고 확실한 거절을 하라입니다. 아까 바운더리를 세우고 선을 넘었을 때 강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한 것처럼 이 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거나 어렵거나 여러분의 계획과 차질되는 일에 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거절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경계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스스로 어떤 확고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얘기로 넣었고, 또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인 사업을 할 때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건데 막 해달라고 조릅니다.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도 돈 주고 시킨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 편하고 자기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게 위험한지, 목숨이 위험한지, 진짜 안전상에 큰 결함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런 게 많은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극복한 방법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잘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뭔 말을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놓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일단 진짜 제가 못하는 일이기도 했고, 그냥 긴가민가 할 때는 그냥 긴가민가 할 때도 그냥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포기를 하든지 수긍을 하든지, 아니면 나랑 일 못하겠다고 해준 사람을 부르든지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해야지 더 이상은 무리한 요구를 안 하고 제 말을 더 수긍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거절을 하면은 이 사람이 더 우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상호 간의 스트레스가 되고, 이 사람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차라리 아예 안 해준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도 더 말이 안 나오는데,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준다는 생각이 들고,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또 해주고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절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 뭘 알아야겠습니까? 이 기준을 확실하게 자기가 알아야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일 같으면 이게 안전상의 문제로 이런 작업 상황에서 확실하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걸 했을 때 안전 위험이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물쩡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그래서 뭔가 찝찝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밀어붙이고, 결국 그러다가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일을 예시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꾸미던 목표든 아니면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내 인생이 아니면 중요한 거 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무조건 내 운동이 중요하다, 내가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게 나한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 친구와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것보다는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승진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혹은 내가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를 해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있어서 큰 뭔가 목적과 목표가 딱 섰을 때, 혹은 나만의 기준이 섰을 때 그걸 위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학교를 마치고든 직장을 끝나고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분만의 목표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누가 만약에 친구가 오늘 뭐 날도 꾸리한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막걸리 전이나 한잔 하자, 그냥 가벼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도 내가 친구하고 즐겁게 보내는 가치관이 더 중요한 사람이면 가겠지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나 스스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족과 시간이 더 중요하다든지, 이런 확고한 기준이 있으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요구를 한다고 해도, 뭐 부탁을 한다고 해도 내 중요한 가치관이 있으면 확실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가치관이 상사에게 잘 보이고 더 회사생활을 원만한 거라면 그런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그래서 확실한 거절을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내 스스로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취해졌을 때 단호한 거절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분야는 정말 잘 모른다, 이 분야는 내가 정말 잘 이해한다, 이 분야는 내가 해도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분야다, 이런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그런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매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긴가민가 할 때, 내가 이 약속에 나가거나 이 부탁을 들었을 때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오거나 손해를 끼치는지, 내 목표나 목적에 달성하는데 어떤 지장이 가는지, 근데 이거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외국의 사업가 알렉스 홀모지가,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디폴트 값을 노라고 하라고, 모든 제안에 디폴트 값을 노라고 하라고 합니다. 긴가민가 애매할 때는 그냥 노라고 하고, 본인의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한 곳에만 쏟아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아까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늘 회식하자,
뭐 오늘 놀러 가자 하면 그래 가자 이렇게 다 같이 가는 사람보다는 나는 될 때는 확실하게 되고 안 될 때는 확실하게 안 되고 또 나는 나만의 할 일이 있고 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뭔가 나는 시간이 남아 돌고 나는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고 나는 시간 남아 이런 것보다 난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나의 우선순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런 사람이 덜 만만해 보이고 뭔가 좀 더 리스펙하게 되는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거절을 맨날 하던 사람이 또 한 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마워합니다. 그 사람의 기회를 되게 시간을 내준 걸 고마워하고 신경을 써주는데 맨날 들어주던 사람이 한 번 만약에 그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하거나 뭐 모임에 빠진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사람처럼 굉장히 오히려 실망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거절할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노라고 단호하게 내가 평소에 그런 우선순위를 딱 정해놔서 누군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써야 할 제안을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완고하게 거절하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지만 어물쩡하면서 그걸 맨날 받아주다 보면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기준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멘탈과 어떤 지금 상황이 건강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웃기게도 저한테 그런 뭐 안 좋은 일이라든지 사람 간에 뭐 기분 나쁜 일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를 되돌아보면 항상 제 스스로가 마음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제가 좀 힘든 시기에 이것에도 저것에도 몰두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뭐 우울증과 불안증을 오래 앓았고 그걸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와 같이 제가 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흔들릴 때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정말 건강하고 제가 굳건하고 견고하고 멘탈이 건강할 상태일 때는 그 누가 와서 흔들어도 사실 뭐 조금 기분 나쁘거나 마음은 안 좋아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게 저를 잠식한다든지 잡아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있다면 외부적인 대처도 하시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내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를 갖고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내 일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챙기고 있고 내가 충분히 건강한 신체적 육체적으로 건강한지 그런 거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건강하다면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했던 반면 정말 제가 뭐 약하고 이럴 때는 별거 아닌 거에도 예를 들어 뭐 운전을 하다가 뭐 누가 빵빵거린다든지 시비가 붙는다든지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내 인생에 비중 없는 사람이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뭐 혹은 뭐 식당의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쁜 태도를 취했을 때 그냥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계속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분 나쁘게 반응하고 이렇게 제가 흔들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굳건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그 어떤 강풍이 불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이 내가 뿌리가 약하면 사소한 발음에도 이제 나붙기게 되고 쉽게 뿌리가 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약할 때는 별거 아닌 일도 계속 생각나고 집에 와서 맴돌고 계속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먹이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그냥 별일 아닌 일을 내가 계속 그 일에 먹이를 주고 그 안 좋은 일에 스트레스를 줘서 계속 그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거에 잠식당해서 자꾸 그 상황에 더 힘을 불어넣어주고 에너지를 넣어줘서 사실 그 다음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일도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의식하게 돼서 다음에도 또 대처를 잘못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던 일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까지 잡아먹는다면 그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나 스스로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 저널링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하겠는데 저널링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기랑은 또 다르고 이 여러분이 일기처럼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뭔지? 나는 요즘 마음이 안정적이었는가? 내가 요즘 불안하고 흔들렸다면 왜 그랬던 것일지? 그게 나의 수면 패턴이 문제였던 것이, 식단이 문제였던 것일지, 아니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의미나 목적이 없어서 그게 문제였던 건지, 그러면서 또 내 생활 습관은 어땠는지,
내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식사는 건강하게 하는지, 내가 운동은 하고 있는지, 명상은 하는지, 혹은 내가 평소에 감사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내가 감사일기를 쓰는지, 내 인생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는 뭔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 나만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지, 그런 걸 써내려가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흔들렸던 게 내가 과연 내가 평소 같았어도 내가 괜찮은 상황이었어도 이게 흔들릴 만한 했던 일인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했던 일인가, 과연 이 나를 흔드는 게 정말 외부의 일인가, 아니면 단지 내 내면이 불안했던 것인가,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제가 힘들었을 때는 항상 내가 인생의 목적을 잃고 내 스스로 관리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정말 내가 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걸 잘 해내고 있고 또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하기 바쁘다면 그 잡음이 들어와도 그 잡음에 잠깐 이렇게 돌아볼 수는 있어도 그 잡음이 그냥 신경 쓸 겨를 없이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내가 큰 뭔가 목적이나 목표가 있거나 내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내 둘을 돌보는 데 바쁘면 그냥 그게 들어와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무 에너지가 남아 돌고 과한 생각을 할 만한 시간이 있고 뭔가 내 스스로 그 자체가 벌써 안정적이지 못했을 때는 고요한 표면에 뭐 하나만 툭 떨어뜨려도 그게 물이 일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와서 돌아와서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에조차 그런 안 좋은 일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고 그 일을 스스로 키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대처하시되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명상하고 감사일기 쓰고 잘 먹고 잘 자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추구하고 싶은 일과 목표를 위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별거 아닌 시덥잖은 수준 떨어지는 그 사람들과 서로 여러분을 같은 레벨에 같은 주파수에 두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여러분의 정신과 가치를 올려놓아 보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내면 세계가 이 외부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해결책들이 종종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해야 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라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여러분 탓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비상식적이고 좋지 않은 사람들인 게 확실하지만 이런 말을 제가 저번에도 했었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왜 스스로를 탓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습해야 되고 이걸 이겨내야 되고 내 스스로를 다른 곳에 올려놔야 될 사람은 결국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불편한 상황,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개선해주고 구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하이에나 떼들이 여러분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물어뜯는 겁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그걸 이겨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 그 관계도 대처하지만 이걸 계기로 나를 좀 더 돌아보고 내의 내면과 나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행동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끌어올리려면 또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스스로 내면을 가다듬고 가꿔서 그걸 흘러넘치게 만들어서 그게 외부로도 새어날 정도로 흘러넘치게 만들어서 그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그걸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이 내면이 견고하고 단단하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한번 발전시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 지금 못한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나거나 사회에서 되게 성공한 사람이라서 누구처럼 몇십억을 벌어서 몇 억을 벌어서 월 수익이 얼마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힘들고 방황한 시기를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고 싶고 제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발전시키고 배웠던 방법들 또 제가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읽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예전에 저같이 힘들었던 사람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너는 별것도 아닌 놈이 무슨 조언을 하느냐 내가 니보다 훨씬 잘 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존중하고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된다면 제 영상을 보시면 되고 저는 또 그대로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던 제가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에 사실 누군가 저에게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스스로 좀 이겨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돌아가고 방황을 하기도 했는데 완전 예전에는 심지어 유튜브조차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유일하게 저한테 스승이 되어줬던 게 유튜브였습니다. 한국에서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영어로 유튜브를 막 보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배워가면서 이런 유튜브를 스승 삼아서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유튜버들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너무 착한 척하고 전 선한 영향력만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돕고 싶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는 그런 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도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점점 더 실력을 늘려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